유튜브라고 하는 게 대중매체로 일반인들도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특별한 여성 지도자나 여성 인사가 아니고 일반 여성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여성 낭독 드라마라는 형식을 조금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낭독 드라마의 의미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약간 공감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두고 싶었어요. 몇 년 사이에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들이 되게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또 남성과 여성의 그 대립 관계도 또 되게 심화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낭독 드라마가 있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고 여성이라면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나 그런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 이렇게 막 무슨 이슈화 시켜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그 여성들이 겪었더라는 거를 조금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차별을 허락해 주신 분들과 영상을 찍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썼던 것 같거든요.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긴 하셨어요. 혹시 인상적이었거나 이런 건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낭독 그게 혹시 있었나요? 저보다 좀 윗세대 분들이 하신 인터뷰를 몇 개를 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거는 저처럼 어떤 차별에 대해서 그게 막 불평등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진 않아도 그걸 묵묵히 견뎌온 삶이 느껴져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지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감도 많이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살아온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다른 시대를 살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좀 존경하는 마음도 갖게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공통점이 많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걸 사소하다고 여겨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 스스로 얘기하는 자리까지 생겼구나. 좀 의미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게 유튜브 영상에도 올라오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볼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좀 확대를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가면 극장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참여자분들께서 너무 불편해하시니까 가면이라도 씌워달라고 사실은 참여자들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가면이라고 하는 기획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만나면서 사전에 이제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몰랐는데 이분이 이런 삶을 가지셨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됐는데 그거를 이야기할 때 조금 많이 주저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고 말씀하시고 이 부분은 좀 삭제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사실은 우리 여성 낭독 드라마가 어느 정도의 얘기까지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우리가 가면을 쓰지 않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편히 할 수 있는 어떤 우리들의 공감대 같은 것들을 좀 형성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에서 특이한 얘기로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우리가 서로 이해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성이란 주제를 계속 나한테 또 다른 강요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직 미혼이고 아기를 안 낳아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아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성들의 80%가 여성으로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거의 출산과 육아의 의미를 두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성취했을 때 기쁘다고 하신 분도 있으셨지만 물론 그러나 출산과 육아를 통해서 엄청 내가 행복한 순간을 맛봤다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게 나쁘거나 좋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어쨌건 간에 우리가 어떤 존재를 대하고 존재를 성장시킨다는 게 우리한테 큰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기쁨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약간 스테레오타입과는 조금 먼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저는 결혼하고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긴 하지만 아이는 없어요. 근데 제 얘기를 제가 가면에 쓰긴 했지만 그 드라마에서는 가면에 쓰긴 했지만 제 얘기를 듣는 분들이 삶이 다양할 수 있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여성들의 삶이 공통점도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또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아까 선생님 하신 말씀, 이쪽 선생님 말씀하신 말씀에 약간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거를 이렇게 딱 얘기를 들었을 때 여성 약간 성평등 여성의 그 성평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그냥 첫마디가 너무 촌스러운 거 아니냐 지금 시대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너무 본격적으로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너무 촌스러운 거 아니냐 그냥 개인의 서사를 그냥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여성 성평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되게 좀 촌스럽다 이런 생각이 조금 살짝 들긴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책을 읽는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는데 그 최근에 나오는 아동 청소년 그 문학들을 보면은 그 페미니즘을 다루는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책을 읽다 보니까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어떤 성평등에 관한 문제를 이게 주제야 하고 딱 내거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그냥 삶 속에서 그냥 녹아져 있는 그 성평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가 변했고 사람들의 인식도 훨씬 더 이렇게 발전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낭독 드라마를 제가 이제 낭독 드라마 이번에 나온 거 여러 가지 이제 몇 편을 봤어요. 다 보지는 못했고 한 6편 정도 봤는데 마지막으로 선생님 걸 본 것 같아요. 네, 그걸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평등이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는 느낌도 사실 들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부자연스럽다는 생각도 든 대목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녹아있는 어떤 여성이나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자리면 좋겠다. 그런 부담감 없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질문을 하고도 내 스스로 질문이 되게 맴도는 게 여성으로서 계속 여성으로서 질문을 하니까 근본적으로는 딱 이게 전부는 아닌데 내가 여성으로서 삶을 엄청 거부하거나 거절하고 살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은 저 세대만 해도 사실은 남아선호 사상이 꽤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덜 존중받거나 아들이 더 대우받는 그러니까 차별을 당하지 않더라도 더 대우받는 시대의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쨌건 은근히 내가 오빠를 질투했었네 이런 것도 사실 기억이 갑자기 나고 내가 힘이 약하다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네 이런 생각도 좀 나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사람이 한 가지의 정체성으로만 살진 않잖아요. 어떨 땐 굉장히 이제 뭐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강조가 될 때도 있고 그걸 많이 느낄 때도 있지만 그거 없이 그냥 다른 자기 직업적인 정체성이 굉장히 강조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스토리를 끌어낼 때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서 얘기하신 부분 저도 공감되더라고요. 다른 인터뷰한 내용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면서 그게 드러나는 분들도 있어서 저는 그래도 결과는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계속 확장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이걸 하고 나서의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찌됐든 인간의 삶이 한 100살까지라고 친다면 지금 이제 50대가 넘었으니까 반 정도 산 거잖아요. 근데 반 정도 살았을 때 나의 삶을 조금 돌아보는 기회가 됐어요, 저는. 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질문을 한때 뭐 꼭 여성 성평등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내 한 50대까지의 삶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회적인 어떤 나의 위치 또는 내가 갖고 있던 어떤 트라우마 또는 그런 이해받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기회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의 정체성은 여성이니까 여성의 삶도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이 녹아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끝나고 나서 되게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거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 자신한테 그런 의미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여성들이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양한 시선이 확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여기서만 끝내기에는 이 이야기를 정작 다 같이 들어야 할 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내가 나를 이식하고 뭐 나를 돌보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시대적으로 이랬다를 여기서 그냥 우리 공감 받았어로 끝나기에는 그 취지가 너무 약할 것 같고 오히려 많은 가족들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많은 동료들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성에 국한시키지 않고 그래야지 서로 얘기하면서 더 많은 얘기가 여기서 더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 게 우리가 육아를 하는 데서도 70대 분들은 어떻게 육아를 했고 뭐 요즘 분들은 어떻게 육아의 방향을 잡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고 싶기도 한 게 육아 문화가 한편으로 계승이 되거나 서로 좀 돕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육아가 좀 말하자면 엄마의 몫으로 조금 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돕는다기보다는 네가 그렇게 키워서 예를 들면 네가 이렇게 키워서 어떻게 할 거니?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자주 듣게 되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세대들의 육아 이야기를 듣거나 성장 이야기를 듣거나 이런 것들도 저는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가는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